새로운 규격에서 세 번째 큰 변화는 평가 규칙,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규칙이죠. 평가 규칙이 이제 변경되고 추가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호에서 앞에 T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고요. 요 맥스룰 최대값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새로운 규격에서는 이 맥스룰이 기본 규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규격에서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하면 16%룰, 요것을 그 기본 평가 규칙으로 이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맥스룰이 새로운 기본 평가 규칙이다. 즉 모든 측정값은 공차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평가 규칙 Tmax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의 84%가 공차 내에 존재해야 된다. 즉 16%까지는 공차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것이 16% 룰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med, 메디안값 규칙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3번 이상 측정을 해야 되겠죠. 모든 측정값의 중앙값이 공차 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거든요. 즉 공차의 50% 이상만 합격이 되면 나머지 측정한 부분은 공차를 초과해도 합격을 시킨다. 이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6%를보다 훨씬 더 좀 루즈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Tmax, T16%, Tmed 이렇게 세 가지 평가 규칙이 새로운 규격에서 사용되고, 그 중에서 이전의 기본 평가 규칙이었던 16% 룰은 이제 옵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전의 옵션이었던 Tmax, 맥스 룰은 이제 기본 평가 규칙이 됐다. 이 내용들이 이제 큰 변화,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규칙에 대해서도 설계자가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평가 규칙이 맥스 규칙이다 라는 거. 이전에 이제 16% 규칙이 기본 규칙이었는데, 이것이 공차를 벗어나면 불합격이고 공차를 벗어나지 않으면 합격이다 라는 어떤 기본 그 설계자의 기본 의도, 요거하고 일치하지 않고,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16% 룰에 의해서 판정하는 과정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맥스 룰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규격에서 16% 룰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요 T16 요 기호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는 Tmax 요거를 적용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요게 없다면은, 옛날 규격이라고 하면 요게 없으면은 얘는 16% 룰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med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3군데 이상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의 중간값, 이게 중간값이지 이게 평균값이 아닌 거예요. 평균값이 아니고 측정 결과를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요 값이 공차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합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Tmed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중간값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공차를 벗어나는 값은 어느 만큼 벗어나는 것까지 합격이라고 판정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값 그 이후의 값이 얼마를 초과하더라도 합격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크게 공차를 벗어나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규격에서는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Tmed, Tmax, T16 요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요것이 기본이다. 요게 새로 바뀐 평가 규칙입니다. 또 새로운 규격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파라미터 이외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관련 파라미터, 프로파일 요소에 관련된 파라미터, 그리고 모티프, 이 모티프 파라미터도 추가가 됐는데 요 모티프는 요 기존에 사용하던 ISO 12085 요 모티프하고는 이제 별개의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간격 파라미터, 복합 파라미터, 재료비 파라미터, 기능 파라미터,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면적 파라미터인 ISO 25178-2에서 인용을 해서 만든 면적 파라미터, 이것도 사실은 3D에서는 이제 부피가 되겠는데, 부피 파라미터인데 우리는 2D 21925는 2D 프로파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부피 파라미터를 면적 파라미터로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ISO 21920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파라미터는 이제 따로 설명을 새로운 규격에서 할 건데, 그 중에서 요 RZX라는 파라미터는 좀 간단히 설명을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규격에서 RZ라는 파라미터가 있었고, 요거는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것들의 이제 평가 길이 내에서의 평균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RZ1 max라는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 중에 최대 RZ 값을 우리가 RZ1 ma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규격에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다른 개념의 파라미터가 RZX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 요 평가 길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요 RZ을 계산을 합니다. 요것을 RZ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준 길이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계속, 요 기준 길이가 옆으로 계속해서 평가 길이 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쭉 가면서 요 기준 길이 내에 여기서도 이만한 기준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만한 기준 길이, 여기서도 이만한 기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기준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준 길이 내에서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 이렇게 이 기준 길이를 가지고 계속 평가 길이 끝까지 이동하면서 RZ를 계산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RZ이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어느 구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섹션 길이 내에서의 가장 큰 RZ 값, 이것을 RZX, 이렇게 RZ의 맥스 값이라는 의미로 RZX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다. 근데 기존의 RZ이나 RZ1 max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RZ하고 RZ1 max는 고정된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값이었고, RZX는 기준 길이를 가진 폭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기준 길이 폭에 들어오는 가장 큰 RZ 값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격에서는 그 네스팅 인덱스, 약자로 이제 NI라고 표현했는데, 네스팅 인덱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왜 나왔냐면, 우리가 기존 규격에서는 필터, 그 다음에 프로파일 분리,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하게 컷오프에 의해서만 적용이 됐습니다. 즉 라무다 S, 라무다 C, 라무다 F, 요 세 가지 컷오프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이 분리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에서는 필터, 그 다음에
필터가 스케일 또는 파장은 분리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폴로지컬 필터를 사용할 때는 디스크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입력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상 제거 F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F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거 원이다. 그럼 원의 지름 이런 것들을 입력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형상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무다 C, 라무다 F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해가지고는 그 필터를 가지고 어떤 형상 스케일을 분리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필터의 개념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네스팅 인덱스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라무다 C, 라무다 뭐 F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형 필터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규격에서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비선형 필터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네스팅 인덱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라무다 C, 뭐 라무다 F, 또 라무다 S 이런 것들은 네스팅 인덱스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건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불편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팅 인덱스인데 그 옆에 S가 붙으면은 이건 라무다 S를 적용한 거구나. C가 붙으면은 라무다 C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F가 붙으면은 라무다 F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방식대로 쓴다면은 그냥 NIS, NIC, NIF 이렇게만 바뀐 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폴로지컬 필터의 디스크 반지름이라든지 F 포지션에서 원의 뭐 지름이나 반지름 이런 걸 적용할 때는 기존에는 그걸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표현할 방법이. 근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네스팅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선을 뭐 직선으로 계산을 한다. 그럼 그 직선을 계산할 때 이거를 단순하게 리스트 스퀘어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토탈 리스크 스퀘어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네스팅 인덱스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뭐 어떤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 오퍼레이션을 할 때도 직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원으로 할 건지, 뭐 폴리노미널 다항식으로 할 건지 또는 몇 차 다항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네스팅 인덱스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이제 새롭게 더 확장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네스팅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규격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설정 등급이라는 건데요. 설정 등급이라는 것은 측정, 평가, 절차, 여기에서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조건 등급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컷오프를 얼마나 쓸 거냐, 평가기를 얼마나 쓸 거냐, 촉심 팁을 얼마나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등급표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ISO 4288에서 뭐 주기성이냐 비주기성이냐에 따라서 RA, RJ 또는 RSM이 얼마일 때 얼마를 써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ISO 3274 여기에서는 이제 촉심 반경, 그 다음에 라무다 S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측정자가 도면을 보고 4288에 가서 기준기 정하고 평가 규칙 정하고, 또 3274에 가서 촉심 반경 정하고 라무다 S 정하고 해서 측정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줬는데, 이제 새로운 규격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설계자가 도면에 설정 등급을 딱 표시를 해주면 그 설정 등급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정리가 돼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SC라고 그런다. 이 설정 등급의 구성에는 마찬가지로 설계자가 특별히 표시해 주지 않으면은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해라 라는 이제 디폴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공차로 적용하는 규격, 그 다음에 양측공차로 규제된 규격, 하한공차로 규제된 규격, 그 다음에 PT를 기반으로 한 규격, 이런 것들을 설계 도면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RA, RQ, RZ, RP, RV, RZX 요 값이 얼마일 때는 설정 등급 얼마를 적용해라, 설정 등급 몇 등급을 써라, 또는 NIC, 요거 아까 네스팅 인덱스라고 했죠. 라므다C를 얼마를 써라 라는 것을 설계자가 명확히 정해주면 측정자는 그 표를 따라가서 이게 측정 조건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정 등급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설계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 설정 등급을 보고 그냥 쓰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설정 등급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다. 요거를 항상 개발자들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ISO 4288에서는 주기적 프로파일이다, 비주기적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적 프로파일에서는 RSM을 기준으로 기준 길이를 결정을 하고, 비주기적 프로파일에서는 RA나 RZ를 가지고 제가 기준 길이를 설정을 했었는데, 그 새로운 규격에서는 주기적, 비주기적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어떤 그 주관성이 강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기적이고 비주기적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은 주기적이다, 절삭 가공이 아닌 것은 비주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을 없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촉식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비접촉식도 측정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접촉식으로 얻은 프로파일을 일렉트로 미케니컬 프로파일 해가지고 EP라고 얘기를 하고, 접촉식으로 측정한 프로파일을 미케니컬 프로파일에서 MP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하는 이런 세팅 클래스는 전부 MP에 해당하는 거고, 그 EP에 해당하는 건 별도로 기본값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규격이 없는 경우는 ISO 21920의 3번 파트에 테이블 D1, D2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설정 등급을 선택하는 절차는 얘가 도면에 NIC나 SCN이 규제가 돼 있느냐 아니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럼 파라메타가 뭐 RA, RQ, RZ 이런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팅 클래스 얼마를 적용한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실예를 보면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요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운 규격이고요. RA 1.5 RA 1.5인데 요 앞에 상한이냐 하한이냐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기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상한이라는 것을 생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한공차를 정해놓은 요 표에 가서 지금 요 RA죠. RA가 1.5다. 그러면 RA가 요거 0.1에서 2 사이다. 그러면 얘가 요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세팅 클래스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세팅 클래스 3번을 따라간다. 그럼 여기에 가서 라무다 C는 0.8을 써라. 평가 길이는 4mm다. 라무다 S는 2.5 마이크로미터다. 샘플링 포인트 간격은 0.5 마이크로미터다. 여기도 R팁 촉심 반경은 2 마이크로미터다. 그 다음에 섹션 길이는 0.8mm다. 그 다음에 평가 길이는 기본은 5개를 쓴다. 이런 것들이 표 하나에 이 섹션 클래스라는 거에 전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요거 기준 길이는 4288에 가서 찾아야 되고, 이것도 섹션 랭스 요것도 4288.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간격이 있잖아요. 맥시멈 샘플링 디스턴스 DX. 근데 요거는 3274에 있는 내용이고, 또 R팁 요것도 3274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3274에 갔다가 4288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섹션 클래스 3번이라는 요 표에 전부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가 편리하다. 그리고 명확하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설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그랬지만 앞으로는 설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자가 도면에 세팅 클래스나 네스 인덱스를 주면 측정자는 그냥 그대로 표 찾아가서 세팅 클래스를 찾아서 적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기존에는 설계자가 애매하게 주었을 때 측정자가 그 조건을 막 찾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계자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된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측정자는 세팅 클래스만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자나 측정자가 뭐 도면을 그린다든지 측정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항목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한 거고요. 이 필터하고 계산 알고리즘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규격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돼서 계산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필터인데 이제 필터링 프로세스 요경이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기존의 규격에서는 설계 파일 측정 프로파일에서 설계 프로파일을 적용한 후에 라무다 S를 적용해서 1차 프로파일을 얻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계 프로파일이라는 게 이제 F 오퍼레이션 해서 요거는 설계 형상 제거, 예를 들어서 제품이 뭐 이런 평면에 가공된 제품이다 라면은 이 설계 형상은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이런 원이다. 근데 이 원에 가공된 이게 프로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요 원 형상, 요 R 얼마라는 걸 제거하고 요 기준 R에서부터 계산된 프로파일 요것만 이제 거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R이 얼마다, 예를 들면 R이 얼마다라는 걸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설계 형상 제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파일에서는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설계 프로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무다 S를 적용해서 이제 P 프로파일을 얻었다 라는 건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라무다 S를 먼저 적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F 오퍼레이션, 즉 설계 프로파일을 제거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미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RK 관련 파라메타, 이거는 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13565-2에서는 그 이중 가우스 필터, 더블 가우스 필터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로버스트 가우스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요게 이제 프로세스 변경, 그다음에 필터 종류 변경,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제 프로파일이 있으면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미케니컬 프로파일이라는 게 얻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폼 리무발을 한 다음에 라운다 S를 적용해서 P 프로파일을 얻었다. 근데 새로운 규격에서는 측정기에서 미케니컬 프로파일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이제 NIS를 먼저 적용을 해가지고 요 프리마리 서페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얻은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설계 형상을 제거해서 P 프로파일을 얻어냈다.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이전하고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접촉, 비접촉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거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프로파일이 있어요. 기존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데 접촉식인 경우에는 접촉식 스타일러스, 그 다음에 비접촉식인 경우에는 옵티컬, 광학적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요때 이미 요 측정할 당시에 여기 이제 노이즈라든지 기타 불안전한 형상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촉식 스타일러스로 측정한 요 프로파일, 요거를 우리가 미케니컬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MP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옵티컬 방식으로 이용해서 추출하는 프로파일, 요거를 EP라고 한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프로파일에서 E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격에서 EP, MP라는 것이 나오면 지금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NIS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제거해서 P 프로파일을 만든다. 이 내용이고 이전에는 형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S를 적용해서 P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적용이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